네, 이번에는 해외 취업 관련된 동영상을 두 번째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인트로를 많이 남겼었는데요. 그 후에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어떻게 직접적인 좀 약간 어드바이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음, 일단 지금 당장에 제가 일을 하고 이제 그만뒀거든요. 2년 반 동안 일을 하고 이번에 말레이시아에서 일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이직한 기간에 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어떤 여러 가지 막 왜 말레이시아로 취업을 오게 되었는지 이런 계기라든지를 설명드리는 거는 나중으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 삶이 어떤지 그리고 해외 취업을 했을 때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이죠. 그러니까 가장 근래에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인트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그러니까 루트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업, 해외 취업 중에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업이 지금까지 제 어떤 그런 해외적인 경험에 있어서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좀 약간 시뮬레이션, 그 리허설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긴 거예요. 여러 가지 다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물가적인 부분 있잖아요. 생활 수준, 생활 물가적인 수준, 특히 생활 수준인데 물가에 비례해서 관련된 생활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어떨지,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제가 느끼고 있고 다른 해외에서의 경험들을 대비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그리고 말레이시아에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업이 어떤 면에 있어서 더 괜찮은지 뭐 이런 것들 제가 느꼈던 점들을 종합해서 이게 한 세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를 좀 나눠가지고 세 개 정도를 찍어서 이제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취업이긴 하지만 해외 생활 수준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은 이제 나중에 그 비전이랑 연결해서 가도록 하고요. 지금 이번 처음 동영상, 그러니까 두 번째 동영상이긴 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의 취업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으로 첫 번째로는 생활 물가 수준, 물가에 관련해서 이곳에서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이 어떤지에 대한 어떤 제 경험과 약간 정보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연히 급여적인 측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급여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의 급여는 동남아시아에서는 대부분 이제 싱가포르와 홍콩 같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있잖아요. 개도국이 아닌 선진국을 동남아시아에서 생각했을 때 그곳에서의 어떤 급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를 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랄까 좀 그러니까 균형 그 중간값이 없고 경력에 따라서 아마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당연히 훨씬 높게 받고 가실 거예요. 물론 뭐 약간 좀 오퍼레이셔널하게 가시면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그에 맞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자본주의가 선진화가 되면은 이게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높은 거는 높고 낮은 것은 낮게끔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외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거의 약간 평준화됐다고 할까요? 한국인에 대한 수요와 그에 대한 어떤 값어치가 어느 정도 매겨져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 환율이 많이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한 200만 원 선에서 다 이렇게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심리적인 그 급여의 어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200만 원 이상이잖아요. 동남아시아라는 어떤 우리가 몰랐던 나라로 갈 때 100몇만 원 받고 간다 이러시면은 사실 이쪽 물가 수준 대비 이게 굉장히 높은 급여일지 모르고 또 그게 맞긴 하지만 사람들이 문득 안 나선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서 모아서 어떻게 여기서 그냥 아르바이트 해도 벌 수 있는 돈인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200만 원 라인에 있는데 그 환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거의 대부분도 200만 원까지 올라와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까지 그 이전은 좀 달랐지만 지금 대부분 이제 신입 그 뉴비들 엔트리 레벨로 구하시는 분들의 급여 수준이 200만 원 후, 그러니까 이제까지 200만 원 그 전후였다면은 이제 200만 원을 좀 서서 넘어서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링깃 그 얘네 말레이시아 그 환율 가치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200만 원 선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 급여 금액이 그러니까 한국 대비했을 때 한국에서 만약 초봉을 진짜 좀 좋은 데 가게 되면은 정말 최고로 좋은 데 가게 되면 한 400에서 450만 원 사이로 받겠죠.
그리고 그 이후 그 후로 가는 친구들은 뭐 거의 IB 업계나 이런 쪽이 아니면은 받기 힘들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 400에서 500 정도면 금융권 뭐 잘 가신 분들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대기업 같다 싶으시면 300에서 한 400 사이, 350 사이 이렇게 가게 될 거고 약간 좀 대기업 서브라든지 좀 중소기업으로 가시게 되면은 200에서 250 사이에서 많게는 300까지 받으시겠죠. 물론 이제 세후 절삭하게 되면 또 그거보다 낮을 수가 있고 이런 거 물가 수준에 대비했을 때 어떻게 될지는 뭐 다 사시는 분들 아시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기 급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이 금액으로 저는 이제 막 이런 그 스탯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통계 자료라든지 봤을 때 이미 그 얘네 최저임금과 제가 받는 급여 수준의 퍼센티지를 구하고 이 퍼센티지를 한국 최저임금에 대비해서 그때 나왔던 값을 정산을 해서 그럼 한국에서는 이 정도 받는 느낌이구나라고 해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최저임금이 현재 한국 돈으로 적게는 35만 원. 그러니까 진짜 막 진짜 그냥 말단 첫 번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서빙한다든지 이러신 분들, 뭐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거 거의 가끔 이제 지나가다 공고가 뜨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로컬 분들 구하는 건데 그런데 봤을 때 진짜 40만 원 선에서 좀 괜찮게 받는다 싶으면 한 50만 원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50만 원 선이고 뭐 시니어급이라든지 뭐 스시에 있을 때는 스시 그 레스토랑에서는 이게 뭐 셰프 같은 그런 좀 더 약간 그 경력직을 구하시게 되면은 한 한국 돈으로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까지 되겠네요. 그럼 제가 여기 엔트리 레벨 분이 한 200만 원 받고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충 한 5배에서 4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3배 정도고요. 그러니까 로컬 좀 진짜 괜찮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수준이긴 하지만 최저임금에서 좀 진짜 괜찮게 받으시는 분들보다 3배 정도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대비했을 때는 한 5배 이상으로도 받는 급여 수준으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시면은 삶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한국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80에서 한 170이라고 잡았을 때 넉넉 잡고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한 150이라고 잡았을 때 최저임금 한국에서 150만 원이다. 근데 제가 한 여기 넉넉 잡고 3.5배에서 4배를 곱하면은 150에 4배면 600만 원 정도였고 3배만 곱해도 한 450만 원이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대기업 초봉 진짜 잘 갔을 때 받는 급여에서 이제 한 대리 정도 달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여기는 이제 시작하자마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비교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여기서 삶의 질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이제 워낙 선진국에 있었고 호주라든지 미국에 있었고 이제 그들의 생활 물가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의 소비 성향이 좀 높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지 있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면에 있어서 비교를 해볼까 했는데 간단하게 미국에서 살 때 호주는 약간 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냥 미국과 그냥 말레이시아만 비교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있었던 곳은 샌프란시스코였어요. 이제 진짜 비싼 동네죠. 샌프란시스코에 있을 때 또 거기다가 이제 비교가 좀 약간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그 파이낸셜 디스트릭트라고 가장 도심 안쪽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제가 살았던 집을 말씀드리면은 제가 한 명 정도 걸어갈 수 있는 이렇게 긴 복도가 있고 그 옆에 밑에는 이제 그 뭐야 책상으로 되어 있고 벙크베드처럼 벙크베드인데 베드가 아니라 밑에는 책상 위에는 이제 제 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2층 침대였었거든요. 그게 하나하나 있는 거예요. 복도에. 그렇게 있고 앞에 좀 여유 공간 있고 뒤에 또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커튼을 쳐가지고 다른 사람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쨌든 다른 사람을 많이 받아야지 돈이 수익이 생기니까요. 제가 이거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는 공간 있잖아요. 제가 한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이쪽 제가 그러니까 혼자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총 복도의 길이가 3명, 제가 3명이 있을 수 있는 공간이고 만약에 제가 누웠다고 쳤을 때 사이즈 제가 가늠했을 때 하나, 둘, 셋 제가 한 4번 정도 누울 수 있는 제가 키가 한 1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m로 그러니까 넉넉하게 2m로 잡았을 때 한 8m가 되는 거죠. 한 8m 정도의 그 롱 긴데다가 이쪽 라인은 제가 3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되는 공간을 3명이랑 예, 뒤에는 벙크 베드고 저는 이제 혼자 베드인데 아주 그렇게 3명이서 살았는데 여기를 제가 70만 원 내고 살았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인턴십을 했는데 인턴십 급여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실리콘밸리였긴 했지만 여러 가지 인턴십 뭐 정부 지원 해외 인턴이었고 해외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되는 금액과 함께 맞춰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 수준으로 봤을 때 제가 받았던 뭐 세금 이런 거 다 그런 것도 그냥 차치하고 제가 받았던 그 소득으로만 봤을 때도 그때 70만 원 같은 경우는 제 급여의 30%가 넘는 금액이죠. 30%가 뭐야? 한 40%에서 50%까지 육박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180만 원 받는다고 쳤을 때 40%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된 금액이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제 생활 수준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한 달 그 급여에서 40%를 그 집값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었죠. 네, 그렇게 살았고, 음, 제가 두 번 살았거든요. 실리콘밸리랑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한번 살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중심에서 살았는데 샌프란시스코 중심에서도 70만 원,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로 내려왔을 때는 이제 60만 원 정도 내고 살았어요. 근데 어떤 집에 살았냐면은 거기는 옷장에 살았어요. 옷장에. 예. 예, 여기가 원래 가장 좀 높은, 그러니까 생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이트를 통해 구할 때는 100만 원이 거의 이제 미니멈이었거든요. 방 하나. 그러니까 진짜 좀 살만하다. 방 하나 있고 그냥 내 공간 있는 정도를 가장 싸게 구했을 때 100만 원 정도였고 딱 1000불. 근데 이제 제가 구한 옷방은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인데 플랫 같은 느낌의 거실이 넓고 키친 붙어 있는데 방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튜디오거든요. 스튜디오 쉐입인데 이제 거기에 거실을 되게 넓게 준 그런 집에 제가 다행히도 컨택이 돼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걔가 옷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장이라는 게 뭐냐면 진짜 말씀드렸지만 거실이 크게 있고 걔는 거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살아요. 거기서 자요. 근데 화장실 있고 화장실 맞은편에 옷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문 여는 옷장이 아니라 아예 옷방이에요. 옷방인데 제가 세 명이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이 정도 넉넉 잡고 이렇게 네 명까지 누울 수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선반 있고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네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 그것도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요. 가로로 그렇게 네 명이 누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60만 원 내고 살았죠. 예. 근데 전 정말 잘 구했어요. 왜냐면 저는 막 집에 그렇게 로망이 없었고 솔직히 집에서 있을 생활도 아니고 생활을 많이 집에서 하는 편도 아니었고 회사 갔다가 이제 짐 갔다가 막 이렇게 오면은 집에서 거의 잠만 자면 됐기 때문에 키친 있고 이 정도만 냉장고에 뭐 내가 넣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을 구했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컴팩하고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제일 싸게 구했으니까요. 근데 그게 60만 원이에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지금 제가 사는 집을 말씀드리면 일단 크기 자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에 비해 당연히 월등히 클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5배에서 한 6배는 되는 것 같고요. 그때 살았던 집들에. 그리고 제 스튜디오인데 제가 지금 아내랑 살고 있어서 여자친구 때부터 같이 살아가지고 아내랑 살고 있고 제가 내는 금액은 한국 돈으로 치면은 지금 한 30만 원 정도? 한 25만 원? 25만 원, 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30만 원을 할게요. 30만 원에 내고 살고 있고 거의 절반이죠. 30만 원 내고 살고 있는데 갖고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최신식이에요. 지금 뭐 여기 트롬 세탁기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것도 다 웬만하면 갖춰져 있고 클로셋 그 옷장도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뭐 에어컨도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이제 뭐 얘가 이제 좀 약간 콘도 프리미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렇게 콘도예요. 이 콘도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뭐 레미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아파트 같은 느낌에 살고 있는데 스튜디오인데 그러니까 뭐 당연히 시큐리티 가드 있고 다 주차 다 돼 있고 또 여기 수영장이 있어요. 항상 말레이시아는 수영장이 있거든요. 집들에 물론 없는 집도 있긴 하겠지만 수영장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사실 그 매력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은 또 제가 수영을 맨날 해요. 맨날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려가서 짐에서 이제 운동하고 러닝 같은 거 하고 수영하고 집에 올라오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삶 같은 경우도 윤택해졌죠. 그 전에 있는 집은 호주에서는 수영장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전에는 뭐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이런 다락방 같은 데서 살고 있고 하나는 옷장에서 살았는데 무슨 거기 수영장이 있겠어요. 뭐 가구 이런 것들도 다 약간 좀 낡은 거였고 이때는 그냥 매트리스에서 잤어요. 옷장인데 침대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매트리스 깔고 잤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몰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그래서 좀 약간 그 프리미엄이라 할까? 개런티 뭐라 해야지? 그게 좀 붙으니까 좀 비싼 거잖아요. 왜냐면 몰이랑 붙어 있어서 그냥 내려가서 좀 걸어가면은 바로 몰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밥집 다이소 뭐 이런 거 다 웬만한 거 있고 그리고 영화관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이제 거기 그로서리 쇼핑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그냥
네, 만약에 뭐 집에서 뭐 음식이 떨어졌다 뭐 이러면 가서 그냥 사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편의 시설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 치고 제가 인당 25만 원 같이 살 때 한 그러니까 이 집 자체는 50만 원. 근데 이제 제가 더치페이를 하니까 아니라 그렇게 25만 원을 내고 살고 있죠. 예, 너무 디테일한가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살았던 집들을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 그렇게 약간 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거든요. 여기서 그냥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0만 원 잡았을 때도 제가 월급이 한 200만 원 좀 정도 했을 때 한 7분의 1 수준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한 40에서 한 45% 정도를 제 그 렌트로 쓰고 살았다면은 여기서는 뭐 7분의 1이면은 뭐 넉넉하게 8분의 1을 쳤을 때도 한 13%, 한 14% 정도 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우징에 들어가는 돈이 많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말은 결과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많은 돈이 안 들어가니까요. 해외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하우징이에요. 특히 그러니까 잡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직을 해가지고 가는 데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라든지 뭐 테헤란로 이렇게 회사들이 몰려 있는 밀집 지형이 있고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밀집된 곳에 제가 이제 잡을 얻어서 가게 될 텐데 여기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집값이라든지 이런 하수기라든지 이런 할 때 그런 렌트 비용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생활 수준도 당연히 높고 하니까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급여 수준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낮은 금액으로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살 때 삶의 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하우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제 그냥 일반 생활적인 부분 당연히 먹는 거 얘기할게요. 의식주 딱 통일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있어서는 그땐 진짜 힘들게 살았어요. 갑자기 말하려니까 제가 그 옷장에 살면서 제 그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게 되면 제가 진짜 이런 내역들을 다 적어놓긴 했거든요. 진짜 힘들진 않지만 그때 저는 힘들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통해서 이제 보충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진짜 절약을 많이 했고요. 일주일에 한 푼도 안 쓴 적도 있을 정도로 진짜 절약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먹는 것들은 그래도 건진다고 올리브랑 당근이랑 스피너치 그 시금치랑 해가지고 빵이랑 곁들여서 그다음에 그 항상 그 냉동 통닭을 사가지고 그 통닭을 항상 다리 쪽 해가지고 3개 드럼스틱까지는 아니지만 좀 조그마한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3개씩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한 넉넉 잡고 인턴할 때 계속 먹었으니까 6개월 이상을 먹지 않았을까? 6개월 이상을 그렇게 같은 식단으로 맨날 먹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이제 친구들이랑 좀 뭐 외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한 15불 내외로 20불까지 이렇게 먹었죠.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먹는 거, 제 주의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건강이 되게 중요하다, 나이도 먹고 하다 보니까 건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는 거에 있어서 돈 아끼지 말자라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는 진짜 오늘도 뭐 아침에 이제 친구랑 사시미를 먹고 왔는데 사시미 먹을 때 저희 둘이 이제 사시미 그 모듬 세트에다가 살몬벨리랑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배부르게 먹었어요. 진짜 막 미친 듯이. 그거 먹고 이제 운하기 해가지고 돈 해가지고 장어에다가 장어 덮밥을 한번 먹었는데 그렇게 둘이 제가 36,000원 정도 썼네요. 둘이 36,000원이니까 한 인당 18,000원 정도 썼잖아요. 네,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여기 18,000원이면 또 얼마야? 이제 임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2만 원이라 잡았을 때 임금의 1%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낮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제가 먹은 그 금액은 로컬 분들은 진짜 한 10일 정도라든지 아니면 진짜 넉넉 잡고 진짜 아껴서 먹는 분들한테는 한 50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이긴 해요. 그 50일은 에바다. 한 20일 정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금액을 저는 한 번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사치라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 자체가 지금 먹는 거에 있어서 좀 약간 안 아끼려 이런 주의였고 또 친구랑 먹은 거라서 그렇긴 한데 뭐 솔직히 말하면 여기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 분들 중에서 먹는 것 때문에 뭐 굶주리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맛집을 찾아다니지. 왜냐면은 그만큼 구매력이 있는 거예요. 구매력도 있고 우리 임금 대비에 뭐 한 2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그 2만 원 정도에서 넉넉 잡고 3만 원. 여기 돈으로 3만 원이 한 여기서 100링깃 정도 되거든요. 100링깃으로 한 끼 먹으시면은 진짜 과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진짜 팬시한 그 스시집 하나 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스시집 여기 하나 있는데 좀 비싸게 된 스시집 있거든요. 물론 다른 한국 분들도 이게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도 이제 그냥 무난하게 먹는 거죠.
벤또에다가 우나기 나오고 모듬 이렇게 벤또 갖춰져도 나오고 그다음에 살몬 사시미 이렇게 딱 해서 3만 원 정도 해요. 사실 한국에서 어떻게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제가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몰라요. 근데 여기 분들, 그러니까 로컬 분들은 먹기 힘드신 가격대긴 해요. 뭐 한두 번 먹는 거지. 이거 뭐 매일 먹거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주 먹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국 분들도 와서 먹으시면 돼요. 저는 또 가치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먹는데 아끼지 말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먹던 것도 뭐 급여 수준에 있어서 커버가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니까 굳이 막 퀄리티 떨어지게 먹는 것보다 차라리 비싼 것 비싸더라도 이제 좀 퀄리티 좋게 먹자 이런 식으로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엔게 지수가 좀 높아지긴 했죠. 그러니까 제 식료품비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건강하게 먹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먹고 뭐 여러 가지 열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진짜 지금 냉장고 안에 과일들도 진짜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건강 챙길 수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하고 있고 올라와서 이제 그런 밥도 먹고 또 나중에 이제 워크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릴 때 그때 여기 워크앤라이프 밸런스가 진짜 너무 많아서 차라리 한국 가고 싶다는 sorry 죄송합니다. 한국 가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여기 워크앤라이프 밸런스는 진짜 좋은 편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제가 건강에 약간 많은 것들을 이제 좀 가치관 우선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먹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제 즐겨 먹을 수 있고 한 끼에 한 3만 원 정도 했을 때 한국에서 진짜 좀 팬시하게 먹는 정도 아웃백 스테이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친구랑 전에 먹었을 때 5만 원 얼마 나왔던 거 같거든요. 1인분이 그렇게 갖춰서 나오는 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한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면 한국에서 먹는 수준으로 드실 수 있어요. 그렇게 먹으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한국이 약간 좀 더 맛있긴 하죠. 근데 그렇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의식주에서 그 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삶의 수준이 진짜 높아졌다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진짜 예를 들면 제가 어느 정도 구매력이 생기냐면은 그냥 여기 마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 옆에. 근데 한번 이제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 시켜가지고 올리브유를 사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한국에서 까놀라유 뭐 이런 거 사잖아요. 이렇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올리브유를 갔는데 올리브유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고 뭐 뭐 제가 먹은 게 지금 옥타비안가 그런데 그러니까 막 되게 팬시하게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어디서 만들었고 뭐 엑스트라 버진이고 뭐 잘은 모르지만 근데 가격비를 딱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거예요. 제가 먹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급여 수준 대비에. 근데 한국에선 제가 이게 한국 가격을 이제 찾아보니까 38,000원 정도 나왔거든요. 38,000원 주고 제가 식용유 살 것 같진 않아요, 한국에서. 근데 여기서는 제가 여기서 계산했을 때 한 2만 원에서 좀 얼마 안 됐던 것 같은데 물가 수준이 항상 이게 2배에서 1.5배 사이예요. 근데 여기서 15,000원 내고 그러니까 한 18,000원 정도 했는데 3만 원, 3만 5천 원짜리를 여기서 18,000원 내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구매력 자체가 좀 올라간 거예요. 한국에서는 만약에 제가 급여 있는데 돈 버는 거 대비 식용유를 38,000원 내고 그러니까 물론 다른 분들 어떻게 뭐 가치관에 따라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러니까 기름 산자 3, 4만 원 써본 적이 없어요. 인생 살면서. 그리고 엄마도 그렇게 쓰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15,000원이란 비싼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먹어보고 싶은데 라는 경험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매적인 수준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높아진다는 걸 느낀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세이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도 아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 절약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가치관 있는 게 우리가 좀 더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건강하게 올게닉이라든지 이런 건강한 걸 먹으면서 건강을 좀 생길 수 있다면은 여기에 투자해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삶의 질적인 부분이 확 올라갔다는 느낌을 제가 그 올리브유를 고르면서 느껴요. 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의적, 옷. 네, 옷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막 옷을 막 이렇게 좀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편은 아니에요. 한국에 있을 때도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이제 티셔츠 그냥 기본 단가라 같은 거 나올 때는 진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그 진짜 이쁘게 나온 거 약간 패턴 들어가고 좀 이런 거 있을 때 2만 원, 그다음 진짜 이쁘다 싶을 때 한 3만 원 안에서 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저는 3만 원 되면 안 살 것 같은데 이 정도 사는 거고 뭐 모자라든지 신발 이런 거 신발도 거의 진짜 구두 좀 비싼 거 살 때 10만 원 정도 들였고 그거 외에는 제가 한국에서 거의 신발도 한 4만 원 안팎으로 한
항상 온라인 쇼핑몰에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그러잖아요. 이름이 없는 그 무지 그냥 그런 거 갖고 오는데 여기 와서 제가 나이키 슈즈를 처음 샀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또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이 늙었네. 편하게 신고 다니고 싶은 신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가다가 그냥 진짜 막 아식스 같은 거 좀 세일하고 그러면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고 인터넷에 뒤져보면 결과적으로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도 그만큼 진짜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제가 또 제어하고 싶어가지고 사치 안 하려고 이런 것들도 지금 진짜 싸게 여기서 베스트바이 이렇게 막 딜 같은 거 떴을 때 세일 같은 거 떴을 때 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싸게 샀는데요.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스마트바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옷 같은 거 구매력 있을 때 진짜 금방 사요, 진짜. 그래가지고 제가 자라 약간 좀 빠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제가 자라를 처음 사봤어요. 워낙 여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 없으니까 한국에서 제 거 어카운트도 이제 없어졌고 해가지고 여기 있을 때마다 이제 자라 정말 이쁠 때 세일 없이 사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세일 기간을 노려서 사요. 세일 기간을 노려서 사는데 3만 원 진짜 우습게 그냥 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좀 변한 것도 없지 않은데 그만큼 제 옷 같은 것도 물론 자라가 뭐 그 인터넷 그런 샀던 쇼핑몰에 샀던 거에 비해서 품질이 제가 좋다 그런 건 평가를 못 내겠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는 어떤 구매력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 진짜 구매력이 올라가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이쁘면은 아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긴 하지만 웬만큼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이쁘면 이거 사면 안 되나? 가격 보니까 되게 싸네? 가지고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매력 자체가 올라가 있고 저는 이게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거를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지금 약간 여담이긴 한데 경제가 돌아가려면 솔직히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그 정의는 뭐냐면은 방금처럼 옷 같은 걸 살 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I want 할 때, I need보다 제가 원할 때 살 수 있으면 그게 중산층인 거고 그 정도의 구매를 갖고 오신 분들이 중산층으로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옷을 이쁜 걸 봐도 가격을 먼저 고려하게 돼요. 물론 가격이랑 제가 좋아하는 그런 디자인은 당연히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가격이 좋을수록 그러니까 옷이 디자인이 이쁠수록 가격은 상향하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가격의 어떤 그 결정 요소가 팩터가 너무 센 거죠. 그래서 옷 봤는데 너무 세면 안 사요. 근데 이때 나는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 저는 제가 지금 여기서 외국인이고 2년 반 동안 했는데 벌써 그 느낌을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1년 차 일할 때부터 이미 굉장히 좀 정착하는데 수월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하우징에서의 어떤 로스가 좀 낮았고 그거 대비 여기 삶의 질이라든지 뭐 이런 생활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우징에서 로스가 낮은데 하우징이 주는 베너핏이 그 전에 받았던 그 집에서 주는 베너핏보다 컸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물가 수준 대비했을 때 훨씬 더 제가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 남은 돈, 그 남은 돈들을 제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라인 아니면은 내 약간 기분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내가 그런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필수적인 것들에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살았던 그런 국가들이 너무 또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호주나 할 때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이 또 너무 물가 수준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 있었겠지만 여기서의 어떤 초기 정착할 때 있어서도 상당히 순조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활 수준적인 면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 여러 나라 국가들을 살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좀 약간 비교적인 부분으로 비교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그 물가 수준이 낮고 그에 비해 한국인들이 받는 샐러리 높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수준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살고 오셨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말레이시아가 진짜 물가가 괜찮다. 싱가포르는 진짜 물가가 살인적이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싱가포르가 그 물가에 살짝 대비해드리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그때 제가 싱가포르 한번 놀러 가가지고 여기도 있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돈가스 레스토랑이라고 할게요. 돈가스 집에 갔었어요. 저는 싱가포르 먼저 갔거든요. 제 아내가 거기 자주 먹었다 그래가지고 좋아해가지고 돈가스 그냥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수준으로 시켰어요. 그냥 어차피 그날 하루 먹는 거고 하루 한번 좀 배부르게 먹으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먹는 수준으로 이제 벤또 하나에다가 뭐 하나 이제 해가지고 뭐 음료도 다 끼고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다 먹고 결제하니까 100 몇 달러가 나왔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9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돈가스 두 개 먹는데 물론 좀 배부르게 먹긴 했지만
인당 한 5만 원어치 먹은 거예요. 물론 팬시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렇게 먹고 이제 그 같은 브랜치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서 왔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먹는데 뭐 가격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일부러 금액 맞춰보려고 그 10만 원어치 먹으려고 했나? 아니다. 하여튼간 제가 한 3개를 넘게 시켰거든요. 세 개, 그 똑같은 거 메뉴에다가 똑같은 거 먹으면서 3개를 넘게 시켰는데 한 2개 정도 사이드 디쉬를 추가해서 먹었는데 싱가포르에서 먹었던 금액의 절반도 안 되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예, 한 절반에서 한 4분의 1 정도? 아니, 3분의, 4분의 2.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링깃이라는 단위를 쓰고 여기는 싱가포르 달러를 쓰잖아요. 싱가포르 달러 쓰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100 싱가포르 달러가 여기서는 100 링깃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는 그대로 있고 뒤에 그 환율만 치환하면 딱 되더라고요. 웬만큼 비슷하게 이게 아다리가 맞아요. 물가 수준 대비할 때. 그래서 100 싱가포르 달러가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사이 거고요. 여기서 100 링깃이 지금은 3만 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3배 차이네. 해가지고 거기서 3배를 더 내고 먹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음식을 먹는데 싱가포르에서는 3배를 내고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솔직히 그 9만 원을 썼을 때 여기서 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죠. 예. 그래서 싱가포르에서의 그 물가 수준 3배, 그러니까 3번 못 먹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3번 먹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3번 먹을 때, 싱가포르에서 한 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옷을 3번 살 때, 싱가포르에서 옷을 한 번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 높으니까 물론 그만큼의 급여를 받으면 돼요. 제공 받으면 되는데 한 여기서 제가 200만 원 정도 받으셨을 때 거기서 3배니까 600만 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싱가포르에서 600만 원 되는 잡을 한국인들이 구하기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가 수준을 봤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현재까지 취업은 정말 생각보다 진짜 정착하는데 수월했고 그리고 그 후에도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한국에 내가 여기서 모은 돈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암울할 때도 있긴 하지만요. 그걸 제외하고서 여기서의 삶 자체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중산층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구매력 수준과 내 안에 그 어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한 내 인식 자체가 그렇게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가장 먼저 동영상 주제로 생각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까지 말레이시아에서의 생활 수준 어떤지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